우선 전달상 하나 먼저 얘기하고, 전달상은 이제 다음 주 이제 명절이라서 월요일하고 수요일은 휴강입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이제 복귀를 하면 되는데, 다른 친구들과 여기서 또 다른 수업을 듣는 친구는 또 한번 다른 과목을 알아보셔야 되겠죠. 근데 뭐 명절 연휴에는 아마 수업을 안 할 가능성은 거의 안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지만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시간으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냐면 좀 밀린 거. 좀 밀린 거 다 해올게요. 그 성악함수 부분이나 수열도 오늘은 이제 등비 수열을 진행을 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다음 주 금요일날 오면 된다라는 얘기와 그 다음에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거는 이제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을 좀 쌤을 못 풀어봤나? 못 풀었지? 저번에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래도 유제는 질문을 조금 받고 등비수열로 넘어갈까 합니다. 그러면 등차 수열 우리 저번에 합했잖아. 그래서 유제 12 범위로 따지면 12번부터 좀 보면 되기는 하는데 어떻게 혹시 본인이 풀어 보셨는데 물어볼 게 있는지 한번 보세요. 유재 풀었어? 질문할 게 없어? 교실 아니어가지고 뭐 틀렸는지 모르겠어. 아니 빨리 보면 되지 뭐. 근데 붙였긴 붙였는데 내가 어제 여기 지점을 안 해가지고 한 13-17 정도 하나 좀 풀어. 좀 네.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거 하나 좀 풀어보고. 근데 다음 13-17도 그 풀더만 그래도 한번 다시 그것만 하나 풀어보고 뒤에 그리고 뭐 어차피 다 문제가 기본 문제가 거의 흡사하니까 뭐 하나만 보고는 넘어갑시다. 우선 13-17을 조금 쉽게 접근을 해봅시다. 이렇게 삼각형, 정삼각형이 있는데 33등분을 했어. 33등분. 33등분. 33등분 했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뭐 한 칸씩 걸러서 색칠을 했다. 근데 이게 홀수계니까 당연히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거기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색칠한 부분과 색칠하지 않는 부분의 넓이의 비를 구하세요. 그럼 이거는 조금 더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개수로 이렇게 따져가지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선은 첫 번째는 요거는 개수가 한 개야. 이렇게 정삼각형 조그만 사이즈. 네. 얘는 세 개야. 얘는 5개. 얘는 5개야. 맞지?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 그러니까 1, 3, 5, 7 이런 식으로 본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맨 마지막 이 개수는 이게 어차피 33개를 나눴다라는 얘기는
얘가 33개의 항이라고 보시면 되잖아. 항이 33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135가 의미하는 건 이건 홀수거든. 그래서 이 k-1을 생각하면 되게 쉽습니다. 여기에 1을 집어넣으면 1이고 2를 집어넣으면 3이고 3을 집어넣으면 5가 되듯이 지금 여기 33번째 숫자가 뭔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지금 차를 구하는 건가? 아, 넓이 b를 구하는 거지. 그러면 뭐 얘가 이걸 구해도 되고 안 구해도 되는데 만약에 구한다라고 하면은 33을 대입하면 되지. 그치? 그럼 33을 대입하면 65가 될 거야. 그래서 이런 사이즈가 이제 65가 있는 거야. 그럼 봅시다. 근데 우리가 b를 구하는 거니까 이제 홀수 번째들을 더한 거랑 짝수 번째를 더한 거에 b를 구하는 거랑 똑같거든. 그치? 그래서 이제 홀수 번째 합을 구할 건데 33개 항 중에서 홀수가 되는 거는 몇 개야? 17개가 있어요. 17개. 그 다음에 짝수인 것은 16개가 있어. 당연히 홀수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홀수가 하나가 더 많겠지. 맞아요. 근데 홀수는 지금 1개, 5개 이렇게 가니까 얘는 공차가 4라고 봐야지. 1에서 5가 되고 5에서 9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얘도 공차가 4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차도 알고 항의 개수도 알고 첫째 항도 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등차 수열의 합으로서 이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17 2분의 그리고 여기 2a인데 a가 1입니다. 홀수 번째 첫째 항은 1이야. 그래서 2 더하기 16 곱하기 4 이렇게 썼어. 그치? 그 다음 짝수는 2분의 16. 이건 첫째 항이 다르죠? 짝수는 첫째 항이 3이야. 그래서 6 더하기 15 곱하기 3 이렇게 됐어. 이 둘의 b를 구하는 거야. b. 그러면 뭐 계산은 아직 남아 있으니 계산을 해봅시다. 얘는 지금 64인가요? 64 더하기는 66. 17 곱하기 66 나누기. 그 다음에 얘는 지금 66 곱하기 16 곱하기 맞지? 17대 16. 얘는 똑같으니까 그냥 17대 16. 그래서 답은 17대 16. 뭐 이렇게 그냥 등차수의 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은 등 비수열 정비수열은 빼는 거죠. 등차가 부는 거였죠. 곱하는 거. 자, 등비 수열 이거는 B가 일정한 수열이야. 등차는 차가 일정하잖아. 등비 수열은 B가 일정한 수열이다. 무슨 소리냐면 이 B라고 하는 것은 앞항과 뒤항, 그 이웃항은 두 개, 그 항 사이에 B가 일정하다는 얘기야. 다시 A1분의 A2, A2분의 A3, A3분의 A4 이런 B가 다 똑같다는 얘기야. 근데 그러면 이 일정한 그 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일정한 값을 우리는 이제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요번에는 R이라고 써서 이것을 공B라고 할 거야. 당연히 문자를 구별시킨 거지. 우리가 공차는 D였잖아. 근데 요번에는 공B라고 얘기하고
그거를 R이라고 이제 문자를 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공비가 그거야. 아까 B가 일정한 수열 등비 그 B가 같은데 이게 공통의 그냥 B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비율. 자 그러면 지금 얘랑 얘가 같다라고 했을 때 그럼 A2는 A1을 기준으로 R을 이렇게 한번 곱한 거죠. 그리고 내가 이거 써볼게. A3는 A2 곱하기 R이야. 맞지? 맞잖아. 맞아요. 근데 A2는 뭐야? A1 곱하기 R이니까 A1 곱하기 R 제곱이 되지.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우리가 등비 수열을 이렇게 또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좀 더 쉽게 설명을 해 볼게요. 이렇게 있고 여기 A는 있어. 이제 등비 수열은 뭐냐면 첫째 항에 어떠한 값을 곱해서 다음 항이 돼. 그리고 이거에서 그 똑같은 값을 곱해서 다음 항이 돼. 그래서 이제 계속 똑같은 걸 이제 곱하는 건데 이 곱한 거를 R이라고 보면 돼. 공차는 더하기 B였지? 네. 등차 수열에서는 여기서는 곱하기 R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위에서 하다 말았는데 어차피 우리가 또 해야 되는 임무는 뭐야? 일반항을 우리가 나타내야 돼. 그러니까 n에 관한 식으로 또 표현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위에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했을 때 규칙이 보인단 말이야. 얘가 A3R. 그러면 얘는 A3가 A1 곱하기 R 제곱이니까 얘는 A1 곱하기 R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보세요. A2는 얘였어. A3는 얘였어. A4는 얘였어. 뭐의 변화가 일어나? R이 곱해진 개수가 바뀌지. 개수가 바뀐단 말이야. 네. 그래서 AN 등비 수열의 일반항 AN은 첫째 항을 기준으로 R을 n-1번 곱한다. 이 얘기야. 얘가 3이면 R을 2번 곱한 거고 얘가 4면 R을 3번 곱한 거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기억을 해보시면 AN은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공차를 n-1번 더했잖아. 맞아요. 근데 등비 수열은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R을 n-1번 곱한 거지. 그래서 이런 등비 수열의 일반항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얘는 뭐 기본이죠. 무조건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다. 뭐 이런 겁니다. 거기 정석에서는 우리가 187페이지를 봤을 때 네모 박스에 얘가 나왔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R이 0이 되면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 그러니까 R이 0이 아니다라는 것도 우선 있습니다. R이 0이면은 등비 수열의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냥 0이니까 계속. 그래서 R이 0이 아니다는 우선 여기 적진 않았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그 밑에 또 하나가 있는데 얘가 R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도 있죠. 거기.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잘 곱하기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네. 이런 표현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표현은 또 뒤에 지금 수열의 합 뒤에 또 나옵니다. 수열의 합도 뒷부분 기납접점에서. 그래서 우선 지금 알아야 되는 거는 이 등비 수열의 일반항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다음 등차 수열도 마찬가지지만 등차 수열에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한 다음에 또 무엇을 언급했냐면 등차 중항을 얘기했죠. 그럼 등비 수열의 일반항을 구했어. 그럼 또 등비 중항이라는 거를 얘기를 해야 합니다. 등비 중항이 뭐냐면 이유타는 3개의 항이 나왔어. 그러니까 x랑 y랑 z가 얘가 등비 수열이라고 문제에서 나왔다고 칩시다. 등비. 그러면 문제가 항상 뭐냐면
등비중앙에서 얘기하는 거는 x, y, z의 관계식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봐봐. 지금 이 y라고 하는 것은 x의 r을 곱한 거야. 그리고 얘는 x의 r을 두 번 곱한 거야. 그래서 지금 이것과 이것을 곱해. 그럼 x하고 z를 곱하면 뭐가 되냐면 x 제곱 r 제곱이 돼. 그러면 y의 제곱하고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z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물론 얘가 부호가 모두 똑같다라는 얘기가 있으면 당연히 플러스가 되겠지만 우리는 뭐 그런 얘기가 없으면 당연히 뿔마가 이렇게 따라오게 되겠죠. 이게 등비중앙입니다. 그러니까 등비중앙이나 등차중앙이나 가운데 있는 항을 양쪽에 있는 문자를 써서 나타낸다. 뭐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188페이지에 우리가 네모박스에 또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이제 그거 말고 이제 또 이런 표현 있죠.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AN과 AN 플러스 1과 AN 플러스 2 이게 등차래. 그럼 등차 똑같잖아.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거지. 어떻게? AN 플러스 1의 제곱은 AN과 AN 플러스 2의 곱과 같다. 그 얘기가 이거야. 등비 수열일 때는 가운데 있는 거의 제곱은 양쪽에 있는 거의 곱과 같다 라는 얘기가 바로 네모박스에 또 있죠. 등비 중앙에서 이제 거기 4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등차, 등비, 조화, 중항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과거에서 중요도가 좀 있긴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조화 수열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이제 등비 중항과 등차 중항 사이의 관계식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등차 중항이 뭐였냐면 그 가운데 있는 수가 뭐였습니까? 2분의 양쪽에 있는 거를 AB라고 할게. 네. 그럼 이렇게 이게 등차 중항이었어. 등차 중항. 그 다음에 등비 중항은 지금 루트 AB 원래 뿔마죠. 네. 근데 양수라는 가정이 있으면은 플러스라고 쓰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산술 평균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얘를 기하 평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작년에 산술 기하 부등식이라는 걸 배웠죠. 산술 기하 부등식 바로 이거. 얘가 항상 성립돼. 이게 바로 산술 기하 부등식이다. 산술 기하 부등식을 배울 때는 양수 조건이 있었죠. A, B가 양수일 때 얘를 만족한다. 단 등호 조건은 A와 B가 같을 때다. 뭐 이런 걸 배웠단 말이야. 그게 이거랑 연결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등차 중앙이 산술 평균이고 등비 중앙이 기하 평균이구나. 그래서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 사이에 대수 관계가 얘를 만족하는구나. 이거를 우리는 산술기하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했었구나 라고 연결시켜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도 우리가 참고로. 근데 이거와 관련돼서 나오는 거는 뭐 산술기하는 어차피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뭐 수열에서 연결시켜서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알고 있는 것이 좋겠죠. 뭐 이 정도야. 지금 우리는 이제 일반항 구하는 거를 가지고 그리고 등비중항 이걸 가지고 이제 연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문제를 풀 겁니다. 등비수를 하고 좀 뒤에 나옵니다. 근데 동기술 뒤에 가면 뭐 원리학기 이런 게 나와가지고 이제 원리학기의 중요도가 좀 떨어지긴 했는데 그리고 정석에 다 네모박스에 나와 있는 거야. 확인만 해. 네. 내용 다 똑같아요. 14-1번 등비 수열이
2 마이너스 6 18 마이너스 54 이렇게 됐는데 마이너스 486은 몇 번째 항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선은 등비수열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고 등비수열이라는 말이 없더라도 우리가 곱하기 마이너스 3을 하고 있죠. 계속 곱하기 마이너스 3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3을 계속 곱하고 있다. 즉, 이 마이너스 3이 우리가 일정한 B, R, 공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첫째 항은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도 A1 또는 A라고 했으니까 2가 된다. 그래서 지금 등비 수열의 일반항을 먼저 적어 봅시다. 얘는 A1 곱하기 마이너스 3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이 일반항이야. 요거 쓴 거야. 요거 쓴 거야. 이제 얘가 일반항인데 마이너스 440 마이너스 486 얘가 몇 번째 항이냐고 물어봤으니까 이런 식을 만들어서 n을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3의 n-1제곱은 마이너스 243이고 이 마이너스 243은 마이너스 3의 5제곱입니다. 그래서 n-1이 5가 되고 따라서 n이 6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섯 번째 항이라고 답을 적어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적어야 한다. 2번 2번은 첫째 항이 마이너스 2고 여덟 번째 항이 256인 이 수열 AN에 대해서 공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항 쓰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지금 요 A8이 A1 곱하기 R의 7제곱이야. 7제곱. 이거야 이거. 그러면 당연히 A1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R의 7제곱이 256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R의 7제곱은 마이너스 128이구나.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의 7제곱이구나. 그래서 R은 마이너스 2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비 R은 실수다. 그래서 R이 지금 마이너스 2 이게 끝이야. 별거 없어요. 지금 일반항은 그냥 놔둬야지. 자, 지금 두 문제 봤고요. 3번. 3번은 R이 0.5.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항을 A6이라고 적으면 되겠지. 이때 첫째 항. 이거 뭐 다 산수야, 산수. 지금 일반항만 다 적을 줄 알면 될 거야. 그래서 얘는 지금 A6는 얘는 A1 곱하기 R에 지금 5제곱이야, 맞지? 그래서 지금 A1 근데 R이 0.5니까 그냥 2분의 1이라고 쓸게. 이거의 5제곱이 지금 14다 이 얘기야. 그러면 A1은 지금 뭐가 되겠습니까? 14 곱하기 2의 5제곱이 되겠죠. 14 곱하기 30 계산 못하니까 그래야지. 448. 뭐 이런 거야. 별거 없습니다. 일반항만 적을 줄 알면 된다. R이 공비다. 4번. 4번은 n번째 항 AN이 3 곱하기 2의 2n 플러스 1제곱일 때 공비를 구하래. 자, 우선은 우리가 AN은 무조건 형태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지금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AN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 그럼 식을 좀 변형을 시켜야 되겠죠? 그럼 식을 변형시킨다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3 곱하기 지금 얘를
4의 n제곱 플러스 1이 아니잖아. 이 곱하기 2가 있죠 이렇게. 네. 그러니까 2 곱하기 4의 n제곱이야. 근데 여기 지수가 n-1이어야 돼. 그치? n-1. 근데 뭐 구하는 거야 우리? 이거 공비. 야 공비는 이미 끝났어. 공비는 무조건 4가 될 수밖에 없어. 근데 이게 만약에 문제가 첫째 항을 구한다라고 하면 n에 1을 대입하면은 첫째 항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형태가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정확하게 만약에 표현을 하고 싶다고 하면 이렇게 되겠지. 얘가 마이너스 1제곱이 필요한 거는 4분의 1이 필요한 거잖아. 그러면 봐봐. 4를 곱하면 8이야. 그리고 4로 나누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4를 곱했다, 나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그럼 첫째 항이 뭐야? 사실 이게 첫째 항이야. 첫째 항은 24. 이거를 1을 대입하면은 2에 세제곱 8, 3, 8에 24 이렇게 되죠. 결론은 표현을 온전하게 표현하면은 24 곱하기 4의 n-1제곱이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 공비는 4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쉽게 생각하면은 지금 여기가 2n이니까 2의 2n제곱을 4의 n제곱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얘가 무조건 공비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공비는 개입니다. 그래서 공비는 4. 그래서 14-를 넣어주겠다. 이제 14-입니다. 는 등비수열이라고 했는데 지금 세 번째 항이 12, 여섯 번째 항이 96인 등비수열에 대해서 1번은 첫째 항과 0,2를 구해라. 2번은 384는 몇 번째 항이냐. 그리고 3번 몇 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만보다 커지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밑에 로그의 값이 나왔어요. 네. 예사롭지 않죠. 자, 우선은 1번과 2번을 먼저 생각을 하면 A3는 A1 곱하기 R 제곱이 10이다. 그리고 A6은 A1 곱하기 R의 5제곱이 96이다. 어차피 우리가 A1과 R을 구하기 위해서는 연립방정식으로 A1과 R을 구하는 건데 나누면 되죠. 나누면 A1이 소거되고요. R 세제곱분의 1이 96분의 12. 96분의 12는 몇이야? 8분의 1이죠? 네. 그래서 R은 지금 2가 나오죠. 그러면 R이 2가 나왔으면 첫째 항은 여기다 대입 다시 하면 되니까 3이 나오죠. 그래서 1번에 해당되는 R과 A1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A1과 R을 구했기 때문에 AN은 이제 우리가 3 곱하기 2의 n-1제곱 이렇게 썼어. 그죠? 근데 지금 얘가 384, 얘가 384. 지금 문제가 384가 몇 번째 항이냐고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식을 만들었고요. 2의 n-1제곱은 이렇게 되죠? 그럼 128은 2의 몇 제곱이야? 그리고 그러면 n은 8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다. 2번에 대한 이제 결과는 384는 8번째 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3 곱하기 2의 n-1제곱이 언제 만보다 커지냐. 이렇게 지금 표현 자체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n의 범위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상형 로그를 취해야 된다. 왜? 지수에 n이 있으니 상형 로그를 취해야지. 그래서 이 상태에서 상형 로그를 취합니다. 상형 로그는 밑이 10인 로그니까 이렇게 썼어. 그러면 좌변은 로그 3 더하기 n-1 곱하기 로그 2 그리고 로그 만은 4 이렇게 됐어. 거기는 되게 정확하게 계산을 하래. 0.3이 아니 로그 3이 0.4771로 계산하고 로그 2는 0.3010으로 계산하래. 그래서 지금 이렇게 써볼게. 0.3010 n- 그리고 4 마이너스 0.4771 이렇게 된다. 뭐 이제 우리가 이거 계산을 해야지 뭐. 그럼 계산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되겠지 뭐. 여기 이제 뭐가 나오겠지 뭐. 이거 계산해야 돼. 소수점 아니지만 계산을 했을 때 얘가 몇이 나옵니까? 12점 얼마가 나옵니다. 결론은 당연히 13번째 항부터 만보다 커진다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뭐 사실상 우리가 이제 등비수열을 처음 접하니까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지, 그냥 기본적으로 일반항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는 상태에서 뭐 큰 문제는 다 없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연습해야죠. 그 다음 14-3 갑자기 생뚱맞게 증명 문제가 나옵니다. 1번 지금 수열 로그 AN 얘가 등차 수열이면 AN이 등비 수열임을 보여라. 이게 1번. 2번도 있으니까 그냥 1번 봅시다. 우선 이 수열이 얘를 BN이라고 할게. BN 치환했어. 치환. 지금 그럼 문제가 BN이 등차 수열이야. 왜 졸고 그래? BN이 등차 수열이야. 그러면 BN은 등차 수열이니까 B1 더하기 n-1 곱하기 D다.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금 뭘 할 거냐면 얘가 등차 수열이니까 이렇게 치환한 다음에 표현을 했지만 B에는 로그 AN이고요. B1은 로그 A1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얘는 n-1 곱하기 D는 여전히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그는 지금 로그 AN에서 로그 A1을 빼잖아? 빼면은 나누기가 되죠. 이렇게. 그러면 A1분의 AN은 10의 n-1 곱하기 되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AN은 A1 곱하기 10의 n-1 이렇게 돼. 맞지? 우선은. 그리고 얘를 다시 써볼게. 얘를 이렇게 쓰잖아?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지? 맞나요? 그러면 AN은 이제 뭐가 됐어? AN은 첫째 항이 A1이고 얘가 공비, 즉 얘가 R인 등비 수열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맞잖아. AN은 첫째 항이 A1이고 공비가 10의 D제곱인 등비 수열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아, AN이 등비 수열이네. 이게 보인 거죠. 이렇게 밝히기만 하면 됩니다. 재밌네. 그 다음 이제 2번. 지금 3개의 숫자
8과 x랑 y 이 세 수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내. 그리고 x랑 y랑 36이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만족한다. 이때 양수 x, y의 값을 구해라. 그래도 양수라고 언급이 되어 있죠. 우선 등차 수열을 세 개가 등차 수열이라고 나왔으니까 등차 중앙 가운데 거의 2배는 양쪽에 있는 거의 합과 같더라. 그 다음 등비 중앙은 가운데 거의 제곱은 양쪽에 있는 두 수의 곱과 같더라 라고.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또 물어보면 안 되죠. 등차 중앙과 등비 중앙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당연히 문자가 2개고 식이 2개니 지금 이거 뭐 지금 연립하란 소리죠. 그러면 지금 x를 우리가 x 요 두 번째 식 있죠? x를 y로 표현합시다. x는 지금 y 플러스 8을 2로 나눈 게 지금 x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러면 얘가 18이죠. 그래서 y 제곱 마이너스 18y 마이너스 8 곱하기 18. 그러면 8, 8에 64, 144인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인수분해가 잘 됩니까? 뭐 곱하기 뭐 하면은 요 18을 만들 수가 있죠? 이게 12 곱하기 12 24 6 그래서 y-24와 y 플러스 6으로 인수분해가 돼서 y가 뭐 양수라고 했으니까 24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y가 24면은 x는 몇입니까? 16이죠. 생각보다 쉽죠, 다들 문제들이.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등비수열을 처음 알았으니까 뭐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이제 그냥 외워서 쓴다고 한다면, 등비중앙을 외워서 쓸 수 있다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이런 거죠. 이제 14-3을 보시면 문제를, 이거는 계산을 하면은 어려운 문제고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쉬운 문제가 됩니다. 뭔 소리냐면 지금 이렇게 정사각형이 하나가 있어. 정사각형이 하나가 있어. 이게 한 변의 길이가 4네. 우선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를 뭘 하냐면 이제 처음에 구등분을 합니다. 구등분. 그러니까 3등분, 3등분 해가지고 구등분을 해. 이렇게 구등분을 해가지고 뭘 하냐면 처음에 여기를 색칠합니다. 맞죠? 네. 이거를 지금 첫 번째 시행, 이게 1회 시행을 했어. 하나 더 그릴게. 하나만 더 그릴게. 그래서 지금 우선은 현재 한 번 시행했을 때 여기 색칠이 있는데, 이제 두 번째는 뭘 하냐면 이 색칠 안 된 부분을 또 구등분해. 또 구등분. 아이씨 언제다. 아무튼 해. 그래서 또 여기 색칠해. 그럼 여기 색칠돼 있고 여기 이렇게 되겠지. 맞지? 이렇게. 여기 색칠했어. 이게 두 번째 단계 2회. 근데 규칙은 똑같아. 또 색칠 안 된 부분을 또 구등분해. 해서 가운데만 색칠해. 그래서 그거를 1회, 2회, 3회 이렇게 실시를 쭉 하는 거죠. 자, 이제 거기서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20회를 한대. 20회 시행 후 끝난 다음에 남아있는 종이의 넓이, 가운데를 떼어내는 거야. 색칠이 아니고 떼어내는 거야. 이거 여기 이거 떼어내는 거야. 이거 떼어내.
여기도 떼어내 이렇게 떼어내. 그래서 문제는 20회를 이제 시행을 했을 때 남아있는 종이의 넓이를 이거야. 자 봅시다. 우선은 지금 원래 종이의 넓이는 16입니다. 그죠? 근데 한 번 시행했을 때 종이가 몇 분의 몇이 없어졌나요? 9분의 1, 전체 넓이의 9분의 1이 사라졌어요. 맞죠? 그럼 남아있는 것은 뭐겠어? 그러니까 16에 9분의 1이 버려지고 16에 9분의 8은 남아있다. 맞지?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가 만약에 버려진 넓이는 이게 남은 거네. 이렇게입니다. 이제 두 번째 시행에서는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어차피 얘는 버려졌어. 이제 그냥 아이디어로 들어갑니다. 이거 아이디어를 생각하지 않으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이 버려진 거를 제외하고 남은 게 이만큼이죠. 이게 남은 거잖아. 이건 버려진 거고 이게 남은 거야. 지금 이렇게 남은 거에서 무슨 짓을 해? 구등분을 합니다. 구등분을 해서 가운데 거를 또 뜯어버려. 맞죠? 네. 그러면 또 우리가 그 9분의 1이 또 버려지는 거지. 그럼 남는 거는 9분의 8이 남아있는 거 맞습니까? 맞죠. 이거는 비율로 생각하세요. 비율로. 그러니까 9분의 1은 버려지고 9분의 8은 남는 거야. 그러면 1회를 진행하고 남아있는 넓이가 얘인데 또 9분의 8을 곱하는 거죠. 이렇게. 맞죠? 남은 거에 9분의 8이 또 남는 거니까. 그래서 두 번을 시행하고 남는 넓이는 이렇게 된다. 그럼 이제 아이디어를 찾았으면 세 번을 시행했을 때 남은 넓이는 이거겠지. 근데 문제는 뭐야? 20회잖아. 20회. 그러면 16 곱하기 9분의 8에 이만큼 남아있는 거지. 그게 남은 부분의 넓이다. 이게 끝이야 그냥. 거기서는 뭐 9의 거듭제곱이고 8의 거듭제곱이니까 3의 거듭제곱과 2의 거듭제곱으로 나눠서 쓴 거밖에 없다. 어차피 결과는 그러니까 이런 일정한 일이 반복됐을 때는 한마디로 비율로서 생각을 하면 좀 더 편하다. 남은 게 얼마큼 남았고 없어지는 게 얼마만큼 없어지는 거. 이제 벌써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지금 우리가 배운 거 딸랑 하나, 등비수열의 일반항, 등비중항 이거밖에 없어요. 이제 등비수열 합 봅시다. 등비수열의 합. 여러분 등차 수열의 합 공식 기억하고 있죠? 네. 그것도 별개로 기억을 하고 이제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우선 등비수열의 합도 똑같아요. 수열을 합한다. A1, A2 해서 똑같아요. 표현은 이건 했어요. 똑같아요. 이렇게 했어요. 뭐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한번 또 똑같이 이제 배열을 할게. SN이 A1 그 다음 봐봐. 이제 여기 쓴 거를 등비수열에 대해서 표현해 볼게. A2는 A1 곱하기 R 맞지? 그 다음 거는 A1 곱하기 R 제곱. 이게 세 번째야. 해가지고 마지막에 n번째는 A1 곱하기 R의 n-1제곱. 이게 지금 등비수열 A1부터 AN까지의 합을 표현한 거야. 맞죠? 근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 이거는 너무 길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간단하게 만들어 보자라는 얘기죠. 이거는 이제 공비가 뭐냐에 따라서 또 두 개로 분리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R이
1이면 어떤 일이 벌어져? SN이 첫째 항도 A1이고 둘째 항도 A1이고 셋째 항도 A1이지. 맞아? 그래서 마지막 항도 A1이지. 왜? R이 1이면 곱하면 똑같은 값이니까. 그럼 봐봐. A1이 지금 이게 개수가 몇 개야? N개잖아. 맞아요. 그래서 NA1. 뭐 책에서는 NA라고도 쓰지. 그러니까 A1이나 A가 똑같으니까 뭐 NA1, NA 뭐 이렇게 써도 상관없다. 근데 이제 등비주얼에서 공비가 1이면 큰 의미는 없기 때문에 봐봐. 야, 공비가 1인 거와 공차가 0인 거는 어때? 똑같지. 네. 모든 항이 다 똑같으니까. 공차가 0이면은 A1, A2 다 똑같은 애고 공비가 1이면 역시 모든 항이 다 똑같이 되는 거니까 크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뭐 등비수열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그래. 그죠? 뭐 아무튼 근데 이제 두 번째 R이 그러면 1이 아닐 때는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우선은 이거 유도를 하는 거는 한번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공비를 곱합니다. 공비. 이렇게. 그러면 이거에 R을 곱하면 이거에 R을 곱하면 한 칸 밀려 쓴 거야. 이 전 거에 R을 곱하면 이거에 R을 곱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한 칸씩 밀렸었어. 그 다음에 이제 뺍니다. 그러면 좌변은 R-1 곱하기 SN 그리고 아래식에서 위식을 뺐는데 똑같은 거는 소구가 되겠지? 그래서 이것과 이것만 남는데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해서 이제 R이 1이 아니니까 SN은 이제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R-1분의 A1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이게 공식이에요. 물론 부호를 바꾸면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똑같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것을 외워야 되겠지. 또 암기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무조건 R은 공비, A1은 첫째 항, N은 항의 개수. 똑같아요. 우선 내용은 항의 개수, 이거 항의 개수. 그리고 얘는 공비, 얘는 첫째 항. 우리가 얘를 S라고도 그냥 써도 상관없습니다. S 혹은 SN 어차피 상관없고요. 이제 이것을 외워야 한다. 외워야 한다야. 외워야 한다. 그래서 거기 우리가 193페이지의 네모박스 네모박스 위에 지금 SN을 만드는 과정까지 그대로 똑같이 되어 있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R이 1보다 클 때, 뭐 1보다 작을 때 이거는 뭐 상관없어요. R이 1보다 크면은 당연히 이게 분모가 음수가 나오면 좀 그러니까 이거 쓰라고 하는 거고 R이 1보다 작으면 뭐 0점 얼마면 뒤에 거 쓰라는 건데 뭐 특별히 뭐 차이는 없습니다. 뭐 계산이 좀 편한 정도. 그래서 네모박스를 잘 기억하시고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알고 있어야 된다. 뭐 유도는 못하더라도 유도하면 좋겠지만 이제 뭐 당연히 이거 하나 딱 이 공식 딱 하나 가지고 이제 다음 문제들을 좀 볼 수가 있겠죠. 등비수열의 합 14-5에 1번 1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세제곱 뭐 이렇게 돼 있어. 플러스 똥똥똥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 그러면 이걸 뭘 봐야 되냐면 항의 개수가 몇 개냐를 봐야 돼. 자, 지금 어떤 게 곱해지고 있니? 마이너스 2분의 1이 곱해지고 있지. 맞지?
마이너스 2분의 1이 곱해지고 있지. 그러면 당연히 마이너스 2분의 1이 공비야. 그죠? 근데 당연히 우리는 등비 수열의 합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첫째 항과 공비와 항의 개수를 알아야 돼. 자, 이거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이거 몇 개예요? n 플러스 1개입니다. 아, n개는 틀린 맞네요. n 플러스 1개야 이거. 네, 1이 있으니까. 맞아요. n 플러스 1개. 그래서 이거의 합 s는 자 이게 r입니다. 이게 r. 그러면 1 마이너스 r 한번 쓰고 대입할게. 지금 이렇게 되죠? 이게 공식이야. 공식. 근데 항상 헷갈려하는 거 봐봐. 이건 항의 개수야. 근데 항의 개수가 n 플러스 1이야. 네, 그럼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집어넣는 거야. 네, 그래서 1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a1은 1 그리고 1 마이너스 2분의 1에 n 플러스 1 제곱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정리해야 되겠죠? 어차피 1은 곱하나 마나 그리고 여기 분모 있죠? 얘는 2분의 3이죠. 그래서 3분의 2 곱하기 1 마이너스 2분의 1에 n 플러스 1제곱 이거다. 요 분모에 있는 게 2분의 3인데 분자로 가면은 역수 취해서 3분의 1로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거기도 똑같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또 그다음 2번 i까지 나오고 좀 자, 지금 계속 뭐가 곱해지고 있습니까? 곱하기 i 맞죠? 곱하기 i가 공비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첫째 항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항의 개수만 또 따지면 되겠죠. 이거 몇 개? 이것도 101개. 그러면 이제 곧바로 계산에 들어갑니다. 1-를 할지 R-를 할지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고 요거는 R-1로 쓸게요. I-1 됐죠? 그 다음에 I의 101제곱 마이너스 1 하고 첫째 항은 1인데 이런 생략 이렇게 됐어. 그럼 I는 주기가 있잖아. I의 거듭제곱은 네. I는 4번 곱하면 1이죠? 네, 그럼 얘는 뭐랑 똑같아? I의 101제곱 I랑 똑같겠죠. I랑 똑같습니다.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니까 그럼 I-1분의 I-1 끝. 그죠? 그 다음 세 번째는 2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16 더하기 땅땅땅 1024. 자, 우선은 지금 4라는 거 2에서 뭘 곱해서 만들어진 거지. 2를 곱했지. 그럼 얘 2를 곱하면 얘가 되지. 얘 2를 곱하면 얘지. 얘는 일정한 값을 계속 곱한 등비수열의 합이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곱하기 2를 했어. 그럼 이제 곱하기 2 얘가 공비야. 공비 얘가 R이야. 이 첫째 항 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항의 개수가 몇 개인지 따져줘야 되겠죠. 이 1024라고 하는 것은 2의 10제곱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2의 4제곱. 얘는 10개라는 뜻이죠. 이해 가시죠? 10개라는 말에 10개가 됐고요. 이제 R-1 R의 10제곱 마이너스 1 첫째 항 2 됐습니까? 그냥 이 공식에 대입한 거예요.
따라서 얘는 2에 11제곱 마이너스 2 2046 이 정도 되겠죠. 2에 11제곱 12제곱 정도까지는 뭐 네 자릿수니까 이 정도는 계산할 만하다. 그래서 2046이 나왔다. 그러니까 뭐 결론은 다 뭐야? 공비랑 항의계수랑 그 다음에 첫째 항 요것만 찾아서 대입해서 계산하면 된다 정도. 물론 그 전에 얘가 등비 수열의 합이라는 정도는 인지한 상태에서 찾아야 되겠죠. 아, 네, 재밌네요, 그죠? 네, 점점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재밌잖아, 재밌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날씨도 별로 안 추워요. 맞아요. 오늘 이제 밖에서도 공부할 수 있는 이제 날씨가 됐어요. 오늘 손을 내는데 손이 안 쉬었어. 밖에서 이제 걸어다니면서 책도 읽고 음악 들으면서 책도 보고. 선생님은 생각해보니까 고등학교 때 수학을 좋아하는 이유가 유일하게 공부 과목 중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학문이 선생님은 수학밖에 없었어요. 맞아요. 나머지는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못했었어. 국어, 영어. 근데 수학은 음악을 들으면서 할 수 있었어. 그래서 수학만 했던 것 같아. 선생님은 이제 고등학교 때 헤비메탈 음악에 빠져가지고 중3 때부터 빠졌어요. 이상한 내 친구가 뭐 좋은 음악 하나 들려준다고 가져와가지고 그거에 빠졌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허접됐어. 군대 제대하기 전까지 허접됐어요. 막 밴드도 하고 막. 음악 하지 마 여러분. 음악, 체육 이런 거 빠지지 마세요 현재. 음악에 빠졌다. 그나마 다행인 건 고등학교 때 악기 연주를 안 한 게 그나마 다행이야. 기타라도 하나 손댔으면은 아마 공부 더 안 했을걸. 물론 재능이 뛰어나면 이제 그때 많이 연주를 하면은 이제 아티스트가 되겠죠 물론. 근데 쉽지 않아요. 손가락 재능이 장난 아니야. 14-6을 보면 공비가 양수인 등비 수열이 있다 정도로 우선은 첫 번째 조건이고, 그래서 조건이 뭐냐? 두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의 합이 20, 그리고 네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의 합이 80. 이렇게 두 개의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뭘 구하라고 하냐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을 구하래. 그러네. 뭐 지금 두 개씩이 주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문자가 두 개가 필요할 거고 연립방 정식으로 해결이 될 겁니다. 우선은 요거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얘는 A, 그냥 선생님 A1을 A라고 쓸게요. 오늘 AR, 그리고 A3는 AR의 세제곱 이렇게 써. 요거 숫자가 하나 작은 거야. 하나 작은 거 지수가. 그러니까 20. 그래 이거 10 하나 만들었어. 그다음 두 번째. 얘는 AR의 세제곱, AR의 다섯제곱. 얘가 80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식을 보고 어떻게 A하고 R을 구할까 이제 고민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거 보시면 이거 봐봐. 이거 차수가 두 개 차이 나고 이것도 두 개 차이 나니까 얘를 이렇게 써. 얘를 AR의 세제곱 이렇게 쓰면 사실상 이게 R제곱 이렇게 되거든. 네. 이거 나눌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이걸 나눠. 아래식에서 위식을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R제곱분의 1이 4분의 1이 돼. 그죠? 이렇게 분수를 나타내는 거야. 그죠? 그럼 R제곱분의 1이 4분의 1. R은 뿔마인데 공비가 양수라고 문제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R은 2입니다. R이 양수라고 나왔어. R이. 그럼 R이 2야. 그럼 A도 이제 구할 수 있겠지. 2A, 8A, 10A, 20이다. A는 2 이렇게 되겠죠. 10A가 20이니까 A는 2다.
뭐 됐습니다. A하고 R을 이제 2개 구했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SN을 구하는 건데 SN을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한번 또 복기를 해봅시다. 이거네. 이거였네. 이제 대입을 합시다. 분모는 1, 분자는 2 곱하기 2의 n제곱 마이너스 1제곱. A하고 R이 모두 2니까 그러면 얘는 2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 뭐 이대로 써도 틀린 거 아니고요. 이렇게 써도 뭐 상관은 없겠죠. 그래서 1번은 우선은 근데 일반항도 구하라고 그랬구나. 일반항도 이제 구하라고 하면 같이 써줄게. A1 2 곱하기 2의 n-1제곱이니까 2n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6의 1번은 SN, AN 다 구했어요. 차근차근 하면은 체감적으로 등차수를 한번 겪어보셨으면 인비주얼도 그냥 그 정도? 비슷한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또 이번에는 공비가 실수래. 이번에는 공비가 실수. 첫째 항부터 다섯 번째까지의 합이 1. S5가 1. 그리고 첫째 항부터 10번째까지 합이 33. 15번째까지의 합을 구하래. 첫째 항부터. 자, 우선은 이것도 두 가지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나온 거와 그냥 일반적인 풀이와 일반적이지 않은 그냥 살짝 다른 방법. S5는 우리가 R-1 분의 R의 5제곱 마이너스 1. 이거 등비수열이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얘가 첫 번째 식. 그 다음 두 번째 식. 두 번째 식은 R-1 곱하기 A R의 10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치? 이해 가시죠? 여기까지. 이 두 식을 어떻게 할 거냐? 식의 구조가 보세요. 분모 똑같고요. 얘도 똑같습니다. 똑같아. 얘만 달라. 근데 얘는 인수분해가 되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것만 제외하고 나머지 여기 똑같은 거 있잖아. 얘가 1이거든? 그러니까 얘가 몇이 되겠어? R의 5제곱 플러스 1은 33이 되겠지. 맞죠? 그냥 나눴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면 R이 당연히 2가 나옵니다. 맞죠? R이 2가 나옵니다. 그래서 R이 2가 나왔어. 그럼 A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지. 근데 자, 얘를 한번 써볼게요. A를 과연 구해야 될까 말까를 한번 선생님이 한번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얘는 R-1분의 A 곱하기 R의 15제곱 마이너스 1이지. 이거지. 자, 나는 얘를 이렇게 써볼게.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거든. 물론 R을 구하고 A를 구할 수가 있죠. 그럼 A하고 R을 구하면 그냥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근데 왜 내가 이렇게 적었냐? 어차피 얘가 1이야. 그럼 얘만 구해서 A 뭐 할 필요도 없지. 그래서 계산을 하는 거야. 근데 숫자가 좀 크긴 하네. R의 10제곱 1024 더하기 2의 5제곱 32 플러스 1
이거는 1이니까 1057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뭐 답은 1057이야. 뭐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R과 A를 구하고 답을 이끌어내면 된다. 왜? 얘가 인수분해 안 될 수도 있잖아. 이 15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A하고 R을 구해서 들고 된다. 다른 방법 이제 우리가 책에 나오지 않는 방법을 하나 또 우리가 배워봅시다. A1, A2 똑같습니다. 저번에 등차수열에 합했을 때랑 내용이 똑같은데 자, 등기수열의 합에서도 같은 개수대로 같은 개수 5개 잘랐어. 그래서 이 5개를 더한 거 그리고 그 다음 5개를 더한 거 그 다음 5개를 더한 거 이 합이 이제 등비수열을 이뤄. 등차수열에서는 똑같은 개수대로 자르면 그 더한 것들이 등차수열을 이뤘어. 등비수열은 등비수열을 이뤄. 근데 지금 S5가 1이니까 이 합이 지금 얘가 1이지.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이 33이니까 이 5개의 합은 32야. 맞지? 그러면 A11서부터 A15까지 방금 얘기했잖아. 이거 등비수열 이룬다고 이 합도. 그러면 이 합은 32의 제곱이 된다. 32가 곱해졌습니다. 그러면 S15는 32 더하기 32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1057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뭐 이게 더 계산 빠르죠. 자,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 14-7과 14-8, 14-9 이렇게 남았습니다. 14-7은 이제 내용이 그 뭐냐면 SN과 AN 사이의 관계 있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앞에서는 이제 등차 수열이 나왔을 때, 지금은 이제 등비 수열이 나왔을 때니까 약간의 이제 차이는 있겠지만 이제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봐야 돼요. 14-7을 이제 볼게요. 14-7은 1번 SN이 3의 n제곱 마이너스 1일 때 AN을 구한 거야. 근데 AN 구하는 거는 이렇게 구한다고 그랬잖아. AN은 SN 마이너스 SN 마이너스 이렇게 구한다라고 배웠지. 물론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한다 라는 것도 있어서 아무튼 해봅시다. 얘는 3의 n제곱 마이너스 1 얘는 n 대신에 n 마이너스를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했어. 이제 얘는 3의 n제곱 마이너스 3의 n 마이너스 뭐 이거야. 이거 그렇겠지. 그러면 얘를 이대로 쓴다고 틀린 건 아니지만 얘를 좀 정리하면 얘가 3의 마이너스 제곱은 3분의 1이거든. 1에서 3분의 1 빼면 3분의 2야. 그죠? 한 단계 더 써줄게. 근데 얘는 3의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얘는 2 곱하기 3의 마이너스 이렇게 쓰는 게 얘도 가장 깔끔하다. 그러면 이거 어서 많이 본 건데? 등비수열에 일반한 네 첫째 항이 2고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때라는 거지. 자, 여기서 2번 하고 얘기할게. 그래서 일반항을 이렇게 보고 있어. 근데 봐봐, 이제 문제가 있어. 첫째 항 있잖아. 여기에 1을 집어넣으면 2지. 여기에 1을 집어넣어도 2야. 똑같아. 그래서 우선은 얘는 AN을 얘라고 그냥 쓰면 맞아. 왜? 첫째 항부터 성립하는 거니까. 똑같으니까. S1과 A1이 같다고 그랬어. 그래서 우선은 그냥 이거는 답을 그냥 이렇게 적어주면 끝입니다. 14-7의 1번은 이렇게 그냥 적어주면 된다.
근데 2번 봅시다. 2번은 조금 다르죠. 2번은 로그 2의 Sn-1이 얘가 n이야. 이때 이제 an을 구하는 건데 2의 n제곱 플러스 1이 sn 이렇게 됩니다. 한번 한 단계 거친 거야. 이제 an은 눈을 못 떠. 눈을 뜨란 말이야. 이렇게 왼쪽에서 1번 풀었던 거랑 똑같이 표현했고요. 이제 얘는 2의 n제곱 플러스 1에서 2의 n-1제곱 플러스 이렇게 뺐어. 그러면 얘는 2의 n제곱 마이너스 2의 n-1제곱이야. 그러면 얘는 이제 뭐라고 쓸 수 있니? 얘는 2의 n-1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 뭐 이렇게 썼어. 좋다 이거야. 근데 봐봐. 이제 차이가 뭐냐면 지금 이 값을 보시면 여기에 1을 집어넣으면 1이야. 2의 0제곱. 근데 여기에 지금 1을 집어넣으면 3이야. 둘이 달라. 그래서 2번은 이제 어떤 식으로 써야 되냐면 a는 2의 n-1제곱이라고 하고 얘는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한다라고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a1은 뭐라고 적어주면 되냐면 여기에 s1과 똑같은 거니까 s1은 3 이렇게 적어줘야 돼. 그러니까 2번은 답을 적어줄 때 a1이 3이고 an이 2의 n-1제곱이다. n이 2보다 크거나 같아. 이렇게 적어줘야 돼. 그러니까 그 답이 거기 보시면은 뭐 그렇게 써있잖아. 1번은 an이 첫 번째부터 성립한다고 그랬고 2번은 첫째 항만 따로 써뒀단 말이야. 그럼 이 구별이 뭐냐? 자, 우리가 등비수열의 열로 갈게. 등비수열 합공식 이거였어. 자, 등비수열 합공식. 등비수열 합공식이야. 내가 이거를 R에 n제곱 앞에 R-1분의 1 이렇게 쓰고 그 뒤는 이렇게 되지. 이거를 풀었으면 두 개로 나눴으면 자 이제 R의 n제곱 앞에 개수와 여기 뒤에 이 개수를 비교합시다. 이 두 개를 더하면 뭐야? 0이지. 자 다시 열로 와. 여기 3의 n제곱 앞에 개수 1이지. 1이지. 여기 마이너스 1이지. 더하면 뭐야? 0. 즉 SN이 이런 형태면 AN은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야. 그냥 등비수열이야. 근데 이거 봐봐. 얘 봐봐. 얘는 2의 n제곱 앞에 개수 1이지. 네. 뒤에 1이지. 더하면 0이 아니란 말이야. 이때는 첫째 항은 S1하고 똑같은 거고 두 번째 항부터 AN을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은 살짝 어려울 수 있는데 우선은 이런 게 있었구나를 생각하시고 나중에 또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뭐 지금 그 등차 수열에서 첫째 항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 그리고 등비 수열에서 첫째 항하고 그러니까 A1과 S1이 원래 같다라고 하지만 SN이 주어졌을 때 AN을 구할 때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게 아니고 첫 번째 항부터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 바로 얘하고 얘 더했을 때 0이 되는 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겠어요. 좀 쉬었다 할게요. 왜? 뒤에 뭐가 있냐면 등비 수열이 있는데 그 원리합기라서 좀 내용이 달라요. 어차피 두 문제밖에 안 되니까 좀 쉬었다가 그거 하고 세네요. 센 등비 수열을 합시다. 네.